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경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3,486억 원을 확정했는데요. 활동 지원을 2,000명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3,486억 원 편성됐고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11개 사업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이 편성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 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을 완화해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12,000가구가 확대돼 164억 원이 추가 반영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25,000가구가 확대돼 688억 원이 추가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인 일자리 3만 개 확대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008억 원이 반영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사상의자 등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근로 10,000개를 확대하는 데는 336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한 11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 행복주택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미란 기자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일명 경기 행복주택 물량이 올해 크게 늘어납니다. 1,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양평 공흥 40가구를 시작으로 가평과 파주,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경기 행복주택 1만 호를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경기 행복주택과 더불어 LH 행복주택 입주자까지 총 6만 가구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누구나 기본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낳으면 전액 보조해줍니다. 도는 올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 5,000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를 백미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장애인 수 254만 명, 국내 인구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도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게 현실인데 근로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입니다.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는 2010년 설립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지정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장애인 생산품 인증서 취득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용지, 화장지, 인쇄 및 출판물을 제작하며 완전한 자체 생산 시스템과 물류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는 중증장애인, 그다음 노인 인력,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인력,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취약계층, 여러 분야의 취약계층들이 함께 이렇게 근로를 하는 곳입니다. 모범 중소기업인 표창,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다른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내재적인 성장의 가치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 단체에서 일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것도 많았고 또 이 실패했던 일도 많았는데요. 여기 와서 일했을 때는 조금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특히 부모 교육을 중요시하며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고 그 해서 나온 열매를 같이 나누는 회사가 됨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또 나눠져서 또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또 다시 구매를 해주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업의 가치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2,154개. 하지만 사라진 사회적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면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대전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윤성은 기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6일 참필글씨예술연구회는 대전시 정림동 공구란 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찾아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들로 이뤄진 봉사자들은 마을 골목길을 따라 집집마다 방문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직접 만든 캘리그라피 액자도 선물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캘리그라피를 선보이며 마음을 전달했고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음식도 셰프 봉사자가 직접 준비한 도시락으로 함께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물품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이분들에게 좋을지 물품이 어떤 것들이 이분에게 가장 적당하게 쓰임새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물품들을 많이 준비해왔어요. 한편 지난 27일 대전시 보문산에서는 한국걷기운동 대전본부가 장애인과 함께 보문산 행복 둘레길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봄향기가 만연한 둘레길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동안 대전에 본부가 없었는데 대전 본부가 만들어져서 오늘 그걸 기념하는 장애인과 함께 걷는 보문산 행복 둘레길 걷기 대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우리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마음을 묵묵히 나누는 이들이 있어 5월 가정의 달이 훈훈합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전남 영광군 지부가 지난 22일 제20회 장애인 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작품 활동을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으며 평소 혼자서는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중증장애인에게 봄의 향기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3박 4일 제주도 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실로암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금 마련을 위한 희망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실로암 사람들은 지난 25일 기아 스포츠 문화센터에서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노사와 광주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금 마련을 위한 희망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 식품, 식사 등 다양한 물품을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판매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얻은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한센인들의 삶을 조명한 사진전이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여수시 노마드 갤러리에서 박성태 작가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성태 작가는 지역 신문 기자로 지내면서 여수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 안의 한센인 100년 만의 외출이라는 주제로 혈연마저 꽁꽁 숨기고 은둔하며 사는 도성마을 한센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사진들이 전시됩니다. 노마드 갤러리의 30여 점의 사진에는 갇힌 공간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한센인의 절망과 고통이 드러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보통은 사진전을 하면 꽃이나 산이나 바다 이런 소재를 다루면서 사진전을 하시는데 박성태 작가의 사진은 뭔가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고 저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철학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던 전시 같아요. 여수시 노마드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박성태 작가의 사진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픈 위로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나눔과 기부를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가 전남 순천에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유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개점 1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 가게 순천 연양점에서 현대제철 가족의 아름다운 하루 나눔의 장터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매장을 조성해 30여 명의 사후 부인봉사대가 토대를 만들고 순천 지역의 나눔 문화 복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나눔의 장마당입니다. 이번 나눔 장터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소중한 기부를 거쳐 저렴한 가격으로 또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 아름다운 나눔과 기부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순천 지역 장애청소년 재활기관에 전달돼 나눔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게 순천 연양점은 2009년 4월 24일 연양동에서 문을 열어 오늘로 1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1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여러 내빈분들과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가게는 일반 시민들의 기증 참여와 구매 천사님들의 구매로 아름다운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금은 또 순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부받은 잉여 생활물품은 자원봉사 활동천사들의 수선과 상품화 과정을 통해 당일 판매를 진행했고 기부자에게는 환산된 금액만큼 기부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사회봉사단은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곽정환 명예회장이 자서전 사필 귀정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곽정환 명예회장이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 사필 귀정을 출판하는 기념회를 지난 23일 100번 기념관에서 가졌습니다. 자서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000번 속으로 사필 귀정을 되새기며 이겨낸 그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감소세를 보이던 A형 간염이 최근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국의 A형 간염 확진자는 총 3,579명이었는데요. 지난 한 해 감염자 2,436명보다 45% 넘게 급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3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 감염자가 전국의 4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A형 간염 확진자의 70% 이상은 30대에서 40대입니다.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감염되는 A형 간염은 집단 발병 가능성이 매우 큰 제1군 감염병인데요. 특히 오염된 음식, 물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되며 3월에서 5월의 발생 빈도가 높아 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50일에 달해 역학조사를 해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반된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 간 부전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약 134만 5천 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천 명의 기준 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25만 3,750원으로 오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 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급여가 인상돼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돕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7개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과 기업의 구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상담원 30명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하고 취업 알선과 상담 업무 유경험자와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했습니다. 상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사업 지침 교육, 그리고 모의 전화 훈련 등을 실시해 직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설명과 참여 방법, 그리고 취업 알선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544-3388로 연락하면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 창구로 자동 연결됩니다. 서울시가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재난위치 식별 도로를 설치합니다. 재난위치 식별 도로는 화재 등 재난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상에 유색 페인트로 표시한 시설을 말하며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통해 신속히 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달까지 쪽방촌에는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비상벨이 설치됩니다. 방을 쪼갠 비좁은 주거 밀집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우선돼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 운영으로 효과를 검토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경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에 주목했는데요. 지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힌 이낙연 총리의 말처럼 올 7월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예산 확보 부분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